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 탄핵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요. 그야말로 엄청난 사태입니다. 그리고 상상 초월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12.3 계엄, 100분짜리 계엄이죠. 이 짧은 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이 아니고 계몽령이었다. 여기에 화답하는 2030. 놀라운 것은 10대들까지 지금 들고 일어났죠. 10대에다가 20대에다가 30대들, 이들 젊은 피들이 우리가 대통령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직무복귀 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계승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군단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탄핵 세력들이 원래 기획했던 그 시나리오에 없었던 겁니다. 상상을 못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바로 그거였거든요. 어게인 박근혜였습니다. 근데 어게인 박근혜가 반은 맞았는데 반은 틀렸어요. 이때와 지금 가장 다른 게요. 일단 지지율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도 모든 언론이 한쪽으로 쏠렸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그때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극히 몇 개의 유튜브가, 우파 유튜브가 있을 뿐이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에 대항하는 뉴미디어들이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힘 있는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워낙 발달해 있고 SNS가 발달해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그 사이. 자, 이런 요인들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통상은 이런 상황이 오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윤석열 지지율 5%, 6%, 4% 이런 거였습니다. 한 자릿수.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말이죠.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어, 180도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졌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었다. 어떤 지지율 조사에서는 뭐 60% 나왔다고 하는데 발표가 안 됐다더라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어쨌거나 50% 가까이 가 있거나 50% 넘었거나 그 정도 가 있는 거죠. 엄청난 지지율입니다. 집권한 지 벌써 뭐 한 2년 반 이상 됐잖아요. 문재인도 사실 한 2년 넘기고부터는 50%대 지지율 그 정도가 자기 딴에는 뭐 하여튼 뽑을 수 있는 대로 최대치로 뽑은 게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한 방으로 가볍게 지지율 50%를 만들어버린 거지. 이건 엄청난 어떤 성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10대, 20대, 30대들이 들고 일어난 것, 여기에 대학이 가시한 것, 지금 대학이 개학과 함께 지금 시국 선언을 막 이렇게 전국의 모든 대학이 다 동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표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화여대, 숙명여대까지 지금 동참을 했고, 그리고 요즘은 완전 좌파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고대도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전라도 조선대, 그리고 그리고 뭡니까, 전남대 이런 등등에서도 지금 반격에 지금 신호탄이 울려 퍼졌죠. 거기다가 부산을 이제 시작으로 부산, 동대구, 광주, 대전 이런 데서도 지방에서도 거대한 집회를 또 해서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3일 전에는 광화문과 함께 어마어마한 인파를 만들어냈었죠. 이것 또한 그들의 간담을 서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구하지 못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민심이 확인되는데 지지율로도 확인되고 집회의 숫자로도 인원 숫자로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10대들이 들고 일어나고 2030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데도 민심을 외면하면은 그 후에는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더군요. 폭동이.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혁명이 되겠죠. 혁명을 각오하라. 진짜 어, 우리 사전적 의미의 그 혁명, 완전히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전체를 다 갈아엎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을 각오하라고 지금 생각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인용 뭐 파면하다가는 너희들이 한 방에 간다. 이런 어떤 상황인데요.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인효한 의원입니다. 인효한 의원이 이렇게 일갈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거리로 뛰쳐나온 2030들은 윤통 외에
대안 따위 필요 없다입니다. 탄핵 인용되면 조기 대선에서 새 후보 뽑아 줄 것 같아요? 저부터 투표 보이콧 운동합니다. 저게 뭡니까? 투표 보이콧이 바로 국민 저항거리거든요.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제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에 동의하고 동참할지 몰라도요. 아무튼 저런 결기, 각오가 지금 인유한 의원에게서 확인이 됩니다. 적어도 저런 의원들이 수십 명은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했다거나 조기 대선을 원한다거나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일종의 지금 탄핵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실수하지 마라. 너희들 실수하면은 뒷감당 안 될 걸. 이제 이런 것을 경고하는 거죠. 자, 상당히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 직무 복귀 못하면 좌익 세력, 친중 매국노들에 대한 물리적 내전 각오하고 있다는 게 2030들이다. 실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자꾸 2030, 2030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물리적 동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젊은 피들이 모여서 이들이 10,000명, 20,000명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이들의 존재는 그 기동대원들, 경찰들의 입장이 지금까지의 이제 외국 우파 집회를 대하던 그 태도, 작전, 그들의 그 어떤 인식을 완전히 이제 때려 부수는, 깨 부수는 일대 쾌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요, 2030 집회가 별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로 한 10,000명 정도만 돼도 그 효과가 난다고 보는데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임계점까지 온 것 같아요. 대학을 이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개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대집회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합집회가 되겠죠. 대학 연합집회 이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10대, 20대들이 함께 전부 이렇게 가시하게 되면은 어른들 없이도 한 10,000명 정도 이상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요, 이게 선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회할 때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거든요. 몸이 막 움직여진다고요. 막 어떤 현상이 터질 겁니다. 그걸 지금 예상하기 때문에 좌파들이 특히 탄핵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는지 그것 때문에 현재 재판관들이 혹시 겁을 먹는 게 아닌가, 위협을 받는 게 아닌가. 예전에 뭐 4.19 때도 그렇고요. 3.15 부정선거 등등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이 젊은 피들이 결국은 일을 내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인유한 의원의 입에서 저런 발언이 나올 정도입니다. 혓바닥 잘못 놀리다간 국힘 전체가 박살나게 될 겁니다. 뒤는 없습니다. 당은 자꾸 뒤를 생각하는데 뒤 없다고요. 와, 정말. 인유한 의원이 이제 이 현장에 나가야 되겠네. 그래서 진두지휘하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두 사람은 너무도 제도권 내의 어떤 그런 기준, 제도권 내의 여러 가지 생각들, 한계 이런 걸로 그냥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격이라든가 초월이라든가 지각 변동이라든가 대폭발이라든가 민심의 급반전 이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해도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에 그렇게 많이 모이고 여의도에 동시에 같이 집회했는데도 양쪽 다 거대한 인파였잖아요. 그걸 보고도 저렇게 오불가는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런 식으로 조기 대선 준비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지층 전체로부터 어마어마한 어떤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는 그들 스스로도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단죄당한다니까요. 이번에 이것은 8년 전에 그 역량이 채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던 그 애국 우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초기 상태 아니었습니까? 애국 우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집체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쇄결집이 일어나긴 했었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너무도 모든 언론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같은 이런 대한 어떤 그런 매체도 없고,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속절없이 그냥, 하다가 허망하게 그냥 당해버렸는데,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저는 분명히 이뇨한 의원의 저 경고처럼 말이죠. 이번에는 물리적 내전을 각오하고 있는 게 2030들이다. 거기에 기존에 이제 이 외국 이제 우파들, 자유보수 여기 지지층들, 여기 이제 국민들도 각시할 경우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은 5.16에 이어 또 한 번의 혁명을 벌지도 모릅니다. 저들은요,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아웃시키고 문재인을 이렇게 대통령으로 만든 그 과정, 촛불 집회였었죠. 그거를 혁명이라 그러더라고. 촛불 혁명. 혁명은 무슨 혁명입니까? 혁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체제가 뭐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헌법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오거나 어쨌거나 거대한 변화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권력만 교체하고 원래의 그 민주당 속성을 드러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혁명을 말합니다. 진짜 혁명. 그 12.3 계엄 전과 후가 다른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민심의 불꽃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